퇴근 후에 뭐하지? 리치베리 굿라이프 다채로운 취미 도전기. 퇴근 후에 독서는 어때요? 소설 불편한 편의점을 소개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치베리입니다. 저의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오랜만에 업로드를 해서 이 사람이 유튜브를 접었나? 하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직장인인 제 본캐가 바빠서 늦어졌습니다. 아직은 유튜브가 부캐예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저의 노력으로 본캐가 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업로드가 늦어지는 동안 1월이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새해 계획을 세우셨나요? 새해 계획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잘 지키고 계신 분께는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잘 못 지키고 계신 분, 그 중에서 혹시 독서하기를 계획으로 세우신 분 있으신가요? 새해가 되면 항상 다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책 읽어야지, 운동해야지, 살 빼야지, 공부해야지. 그 중에서 오늘은 책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독서를 하려고 마음먹어도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베스트셀러를 살펴보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2022년 대출과 판매 모두 1위를 기록한 화제의 소설 바로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김호연 작가님이 쓰시고 나무엽 의자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책의 인기 현황, 줄거리, 작가님 인터뷰, 기타 소식 등을 다룰 거예요. 그럼 이 책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빠르게 살펴볼게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 정보나루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2022년 대출 1위가 불편한 편의점이었대요. 30대에서 50대까지 독자층의 폭도 넓었다고 하니 나이를 불문하고 인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뿐만 아니라 판매량도 많았습니다. 제가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를 살펴보니까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등 주요 서점에서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은 2021년 4월에 1편이 출간되었고 2022년 8월에 후속편인 2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2편은 못 읽었는데요. 이 1편과 2편을 합쳐서 통합 100만 부 밀리언셀러를 달성했다고 하니 2편도 재밌나봐요. 속편까지 재밌기가 어려운데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꼭 읽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좋으니 제인세도 여러 번 했겠죠? 불편한 편의점은 벚꽃 에디션, 단풍 에디션, 윈터 에디션 등 다양한 표지로 재출간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윈터 에디션이고요. 윈터 에디션에는 홀로그램도 들어가 있습니다. 단풍 에디션은 불편한 편의점 2예요. 봄, 가을, 겨울이 나왔으니까 이제 여름이 남았네요. 썸머 에디션도 나올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불편한 편의점의 인기는 책에서 그치지 않고 연극과 드라마로도 제작이 확정되었습니다. 연극은 올해 봄에 무대에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우현 작가님의 작품은 이미 연극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있는데요. 불편한 편의점보다 먼저 쓰신 소설인 망원동 브라더스가 2014년 초연 이후 지금도 꾸준히 사랑받으면서 오픈런 중이라고 합니다. 새로 만들어질 불편한 편의점 연극은 아직 정보가 잘 안 나오는데 몇 달 지나면 봄이니까 새로운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드라마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작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기억하시나요? 우영우를 방영했던 ENA 채널에서 2023년 올해 방영을 목표로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캐스팅 발표가 안 났어요. 책을 재밌게 읽으신 분들은 벌써 머릿속으로 가상 캐스팅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어떤 배우님들이 캐스팅 될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우영우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힐링 드라마라서 좋았는데 불편한 편의점도 힐링 소설이라서 같은 방송사니까 소설의 매력을 잘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이 소설 내용이 어떻길래 제가 힐링 소설이라고 표현하는 건지 또 어떤 캐릭터가 등장하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후반부의 스포일러는 빼고 말씀드릴 거니까 편안하게 시청해주세요. 불편한 편의점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공식 책 정보에 줄거리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서울역에서 노숙인 생활을 하던 독고라는 남자가 어느 날 70대 여성의 지갑을 주워준 인연으로 그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덩치가 곰 같은 이 사내는 알코올성 치매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금떠 과연 손님을 제대로 상대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웬걸
의외로 그는 일을 꽤 잘 해낼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묘하게 사로잡으면서 편의점의 밤을 지키는 든든한 일꾼이 되어간다. 어떤 내용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요약하자면 노숙자였던 주인공이 편의점 야간 알바생이 되어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차례를 보겠습니다. 어떤 책이든 차례를 보면 대략적인 구성을 알 수 있죠. 차례, 사내 진미 도시락, JS 오브 JS, 삼각김밥의 용도, 1+1, 불편한 편의점, 4캔에 만원, 폐기 상품이지만 아직 괜찮아, always, 감사의 글. 목차를 보면 8개로 나뉘어져 있죠. 소설을 읽어보면 각 챕터마다 주인공과 엮이는 메인 인물과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책의 주인공은 아까 줄거리에서 읽어드렸듯이 독고라는 남자입니다.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알코올성 치매로 이름을 잊어버렸고 주변 노숙자들이 독고라고 불렀어요. 취직을 시켜주신 올웨이즈 편의점 사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을 해서 독고라고 불립니다. 이 독고 씨가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손님이나 주변 사람들을 응대해요. 손님들이 독고 씨랑 말하다 보면 고민이 해결됩니다. 저는 이 과정이 독특하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독고 씨랑 엮이는 메인 등장인물은 아까 보신 목차의 챕터 1개당 1명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등장인물이 적은 편이다 보니까 글을 읽을 때 그 에피소드 속 메인 인물에게 몰입과 집중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는 책 한 권으로 내용이 이어지지만 옴니버스식 구성이라 한 챕터당 드라마 한 화를 보는 기분이었어요. 드라마 우영우에서 사건 하나당 한 화에서 2화 정도 진행되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드라마로 만들면 8편 정도 되고 딱이겠다 싶었는데 진짜로 만든다고 하니까 진심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검색하다가 재밌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소설 속에 맥주가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소설 속 맥주를 실제로 출시했더라고요. 바로 이건데요. 생활 맥주에서 2권에 등장하는 얼웨이즈 비어를 작년 가을에 한정판으로 출시했었다고 합니다. 책 속에서 쌉쌀한데 시원한 대단히 맛있는 맥주로 묘사되는데 그대로 재현되었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마셔보신 분 있으시면 이 영상이나 제 블로그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작품에 대해 조사하면서 보게 된 작가님 인터뷰 중에 인상 깊었던 것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김호연 작가님은 작가님 본인이 힘든 시절에 이 글을 쓰셨고 작가님 자신부터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했기에 따뜻함이나 인간의 선의에 대해 느끼는 바를 쓰셨다고 합니다. 불편한 편의점의 모티브는 친한 선배가 차린 편의점에서 얻으셨대요. 대학 시절에 데모하고 술만 마시고 접객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선배가 야간 아르바이트 후에 편의점 점주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하는 편의점은 좀 불편할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한 게 출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편에 대해서는 전편을 이기는 속편이 없다는 생각에 고민을 하셨지만 이 편을 기다리는 독자들의 상황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게 속편이라는 동료 작가들 조언에 두려움을 이겨내고 쓰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편도 계획이 있으실까요? 인터뷰를 찾아보니 열린 결말을 좋아하지 않으셔서 3편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셨더라고요. 아쉽지만 현재로서는 2편까지로 만족해야 할 듯합니다. 자, 이렇게 불편한 편의점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때요? 구미가 당기시나요? 독고씨가 어떻게 손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지,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전혀 협찬받지 않았어요. 진짜 재밌어서 소개해드리는 거고 소개하는 김에 조사를 더 해서 부가적인 정보도 알려드렸습니다. 따뜻한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재밌게 읽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만 소개를 마치고 드라마를 기다리면서 조만간 2편을 구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다른 재미있는 소설을 추천해주고 싶으시면 이 영상이나 제 블로그에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블로그는 네이버의 리치베리 쿨 라이프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랑 같아요. 그럼 다음 취미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